원래 이렇게 집안일도 많이 하세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저희 일상이고 삶이 이 먹고 사는 것의 이 소중함, 그리고 어쩌면 여성 남성을 떠나서요, 집안을 정리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쩌면 이것이 마무리되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본적인 그런 행위, 의식,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만들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저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직접 음식을 만듭니다.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저희들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 만드는 것, 또 퓨전 요리 만드는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건강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혀 요리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놀라움의 힘을 한번 보여드려서 서로 음식 레시피도 서로 나누고요. 또 좋아하는 음식들도 나누면서 그렇게 좀 예쁘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럴까요?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제가 아마 조금 더 좀 넓은 땅을 사서 간장, 된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런 먹거리들을 나누면서 몸과 마음, 생각이 건강한 그런 주변을 만드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다른 퓨처 셀프입니다. 네. 영화 배우시면서 이제 자연치유식을 배우신 문순 선생님을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가천대학의 이길래 총장님, 예,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있어서 제 삶이 좀 저를 중심으로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독립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방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들을 열고 또 요즘은 전에하고 달리 집에 초대한다는 게 가정살림들이 좀 많다 보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식탁을 8인용이 가능하게끔 좀 와도 좀 덜 부담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밖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카페 개념으로 꾸몄고요. 주방은 여러 사람이 같이 서서 요리를 해도 되게끔 조금 넓게 꾸몄습니다. 직접 다 인테리어를 네.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피곤해서 저기는 수납 공간을 짜서 다 그냥 정리하는 것을 좀 우선순위로 좀 했고요. 네, 또 여기는 원래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획된. 예. 방을 넓히신 거예요? 네, 방을 두 개의 방들을 열어서 한쪽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놀아도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색깔을 좀 모노톤으로 해서 오셔서 앉아 있는 분들이 그림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어쩌면 그런 화폭이 되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되게 돋보인다고 그래. 자기들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이유가 주변 색깔이 없고 당신 색깔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서재도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무슨 네. 카페 같아요. 주로 이제 뭐 제가 주로 사무실에 주로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거의 졸리면 집에 올 정도로 모든 공간이 있는데 조금씩 우리 직원들의 공간으로 좀 남겨놓고 저는 이제 좀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너무 아끼는 책상입니다. 그 100년 정도 되었다는 대추나무로 만든 테이블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딱딱했던 마음들도 좀 녹여지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이제 안방은 작은 방으로 침실 공간만 옮기고 이 공간까지 손님들이 함께 와서 한 4분 정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뒤에는 조그마한 책장을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정말 그 책을 통해서 한 걸음 배우고 성장했던 그런 100여 권 정도 책을 소장하고 싶어서 조그마한 책꽂이를 하나 짰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표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때 읽었던 그 느낌, 저 책에서 받았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점이 좋아서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100여 권의 책이 모이면 저희 후대에 아니면 또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 책들을 얘기하고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 책들을 읽고 좋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저 나름의 퓨처 셀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좀 읽으셨던 분에게는 의학의 대가의 책들도 저는 참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어쩌면 몸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분야를 탁월하게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좀 내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랫동안 대필로 썼지만 이영희 선생님의 대화의 책들을 통해서 그 시대, 우리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한 지성인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눈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저는 참 좋았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불과 2만 원 정도의 책을 가지고 그 돈 비용을 가지고 한 사람의 수십 년의 얘기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70% 읽어 나간다는 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그런 지식과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책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제가 그 책을 선택해서 공간 속에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의 관점을 다시 나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게 가장 영향을 줬던 게 뭐냐라고 하면 책이라고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가족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있는데 저는 가족이고 책이고 선생님이고 이게 다 모두 다 책으로 이렇게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퓨처 셀프를 위해서 이제 건강, 운동, 권력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이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아파트에서 대면대면 운동을 하다가 올해 제대로 운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문 운동 샵을 선택을 하고 PT도 받으면서 운동을 한지 거의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근력도 많이 보충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운동기구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친해졌고 반복해서 운동하는 것, 또 그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 것, 이런 재미가 굉장히 좋아져서
저처럼 운동에 그 의식이 1도 없는 네, 운동 지수가 저는 0이다 가까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제가 이렇게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한다면 이 중년 넘은 분들은 아니면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할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건강이 삶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건강해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족 지수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은 동물적인 것처럼 생존에 대한 것, 위협에 대한 것,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PDS 다이어리를 쓰니까 가능해지는 부분이야. 우리 가끔 가면서 기성전결 PDS로 돌아갔는데요. 그걸 쓰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아마 발견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쁘세요. 중립시켜주신 다음에 네. 주변에 긴장 푸시고 한번 당겨보시죠. 네. 하나, 둘, 셋, 12개 해보실게요. 넷, 여섯, 다섯, 넷, 들어주시고 예. 선생님 운동 지금 하셨는데 어떤 운동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상체 뒤 등 근육, 제가 등판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맨날 웅크리고 일만 해서 한 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아시고 등판의 근육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 운동을 많이 보강을 해주세요. 덕분에 지금 어깨 상당히 펴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력이랑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 연말에 정말 선생님처럼 예쁜 옷을 입고 이 바디 챌린지를 그래서 운동한 것도 기록하고 예, 먹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생각하셔서 60대에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회원님도 많으시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회원님 중에서는 우리 회원님이 제일 잘하시고요. 열심히 하셔 잘한다기보다 아니요, 진짜 잘하세요. 진짜 열심히. 일단 지금 운동 가르치시면서 네. 약간 느끼셨던 계속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나 네. 성실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모습 보시고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하나만. 네, 저랑 이제 수업 약속하시고 매 수업 때 이제 정말 빠짐없이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원님 처음부터 지금 중간까지 또 담당하지만 점점점 계속 많이 변하시고, 확실히 이제 저도 제가 담당 트레이너로서 느끼는 게 엄청 크고 있어서 네, 확실히 많이 좋아지신 게 네,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다이어리를 쓰시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혹시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저 그 강연하신 그 유튜브 영상도 이미 지금 거의 한 3번 본. 아, 진짜? 네, 저는 그러니까 가끔씩 집에서 계속 돌려봐요. 네, 지금도 바로 봐야죠. 제가 첫 번째로 봐야죠. 오늘 또 아침부터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계속 일만 해서 지쳐서 2년만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평범하게 책 좀 보고 주부로 좀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19일 만에 내려왔죠.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집도 나타나고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팔리고, 그때가 99년 IMF 끝자락이어서 모든 게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주변에서 어려운 교회 건축을 좀 도와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일을 하면서 자도 모르게 여기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2년 쉬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거였었는데 그게 멈추게 된 게 이제 천안에서 계기가 되었었고요. 천안은 학연 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면 사무실 이름을 주십시오 했더니 소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지? 소신 있고 명분 있게 하라고 소명인가? 하나님 촌스럽습니다. 영어 글로벌한 이름 주십시오. 그 소명 이런 거 딱딱한 이름 말고. 근데 계속 소명인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 파송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은 많이 들어봤는데 소명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때 그 소명을 언급하면서 지명하여 부름받으니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제가 전기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었다라는 그 소명의 말이 되게 감동이고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사무실 이름이 2000년도에 소명건축이었고요. 그게 이제 점차 사무실이 커지고 법인화되면서 디자인 오브 소명, 그래서 DS의 그룹이 그렇게 됐고요. 그룹을 이름으로 붙인 거는 제가 히림건축의 첫 여자 기사로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로비도 잘못하고 일도 수주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땅을 사는 것부터 그 건물이 사람처럼 유지 관리되는 데까지 네. 그렇게 풀 사이클로 하나의 건물이라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점차 변화되고 지금과 같이 오기까지는 20년 이상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일한 것들을 건축주들께서 알아주시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주변의 건물 지원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의뢰하시고 할 때 참 보람도 있고요. 저희 회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조촐한 건축사 사무실이라는 게 모습이 조촐하긴 한데요. 여기가 저희 들어오면 홀입니다. 책이 입구부터 굉장히 많아요. 네, 건축이 역사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뭐 종합예술이니까 뭐 미술, 음악, 건축 모든 망라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책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모니터에서는 이제 저희 홍보 영상이 평소에는 움직이고 있고요. 직원들의 올해의 퓨처 셀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3가지들을 적고 또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또 리마인드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소망하는 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24년을 꾸려갈 거 생각을 하니까 이제 2월이잖아요. 그래서 12월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포기하더라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흔적이 남지 않겠냐. 여기가 이제 저희 안내할 수 있는 카운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주로 이제 미팅룸 회의실을 주로 가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커피나 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중간 스탠드입니다. 지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이면 준공을 할 텐데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신세계드 펠리그라프 호텔이면서 생숙입니다. 네. 주로 이 방에서 거의 지내는 거 좋아합니다. 네.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좀 졸리면 가거나 너무 추워서 가거나 거의 한 뭐 10시, 뭐 11시 정도 쭉 한 6시부터 쭉 조용해지니까 몰입을 하면 뭔가 하나를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서 이 공간을 오래 있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 공간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서재에 앉는 공간 두 공간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킹맘들이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또 못하는 건 또 내가 이 시간 안에서 할 수 없음을 또 인정하는 것. 제가 살아왔던 또 앞으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살았던 하루에 대한 또 되돌아봄도 있어서 그 힘으로 내일을 더 잘 계획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조금 못 살거나 또 기록하고 계획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일 또 보충해서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이거하고 더불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게 더 저는 PD를 쓰면 쓸수록 참 즐겁다.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미리 사전에 계획할지 이것들도 하면서 계획하는 순간 사실은 그 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랜 두시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가장 좋은 조언자이면서 길잡이도 되고 또 저의 그대로 보여주니 저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꿈을 기록하면서 나누는 그걸 지켜보는 어쩌면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리드하는 리더 같은 것들이 PDS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이어리를 써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두 연년생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33, 34이 되었는데요. 저희 건축 분야가 야근 철야가 되게 많은 직업입니다. 사실은 육아 부분에서는 참 낙제 점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는 사실은 아이들 생각과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사실 용납 안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금방에 왔을 때 아이들 물론 당연히 퇴근 시간이 당신은 7시 퇴근 시간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배가 고픈 저를 오래 기다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동안 저장해놨던 만들어놨던 음식들을 먼저 먹을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 졸업식이든 어떤 기념된 일들은 잘 참석도 못했고 충분히 축하를 못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행해서 가고 있는 것들은 틈날 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아이들이 고3 그냥 학원을 안 보내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비고사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던 거죠. 부쩍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기 꿈들을 키우고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를 결정을 하고 그때는 제가 모든 외부 활동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아이 둘을 케어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군대를 갔었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군대는 제가 가두리 양식장에 왔구나.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 양육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스캔을 떠서 편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상에 두고 틈나는 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통씩 굉장히 관계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소통하고 얘기하고 상의하는 데는 정말 둘도 없는 이제 저희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매일 엄마가 집에 있지 않은 거 필요하고 먹을 것들을 그때그때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또 되게 어렸을 때는 고모 부산 대구 정말 누구처럼 대구 대전 부산 진주 찍고 이렇게 상당히 저랑 떨어진 시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한동안
되게 엄마의 우선에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떼어놓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들을 또 아이들이 또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100% 잘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 자체도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함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죄책감, 또 워킹맘들이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스스로 하게 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못하는 건 또 내가 이 시간 안에서 할 수 없음을 또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왔던 또 앞으로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2016년도에 산티아고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생 사는 숙제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막한 아마 사춘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을 메고 그 길을 걸어섰는데요. 의외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걷고 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20대, 30대 초반에 젊은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걷고 있냐 그랬더니 졸업하고 이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또 직장을 옮기기 전에 고민하고 아니면 또 결혼이나 어떤 인생의 큰 것들을 앞두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그 길 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산티아고 길 같은 것이 PDS 수첩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900km의 그 길을 매일 꾸준히 걸어서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산티아고 900km를 어떻게 걸어? 아니면 5700의 고산 곤도 고르라 히말라야를 어떻게 그걸 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언젠가 그 목적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플랜두시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서 그것들이 켜가 쌓여서 어느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저는 BDS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만한 한 걸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또 30대 어쩌면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플랜두시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익이든 경쟁력이든 강점은 배가를 할 것이고 단점 부분 또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성장을 극대치 하는 그런 어떤 일상을 적는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을 그렇게 일일이 적어야 안 하나 다 기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과정을 겪어본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며칠 일도 우리는 과거도 지금 시점에서 재해석해버리잖아요. 팩트가 아닌 내가 상상하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니까 미래 또한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BDS 다이어리는 글을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임계치도 넘겨봤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흔적들 또 경험들 또 그것이
원숙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축적된 이 시간이 저는 더 오히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올해 62세 여성 건축사, 또 서울과 전안에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계수 건축사입니다. PDS 다이어리는 제가 2003년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 말쯤 제가 늘 쓰던 플랭크린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놨는데 우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PDS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것다면 한번 사볼까? 예, 그렇게 했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20여 년간 썼던 다이어리보다 아주 찐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 어쩌면 1년을 계획하고 먼 날 계획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일상 때문에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를 놓쳐버리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우선순위가 뭐라는 개념, 그리고 나는 과연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먼설리 부분에 그 우선순위와 일을 해야 될 고정적인 시간들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 먼슬리 플랜에는 그 우선순위 3가지 꼭지를 적고 해야 될 항목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테스트 트랙에 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62살 정도 되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주변 분들은 은퇴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 정도 사회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더 이상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100살, 120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프라인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사실은 거의 제 인생의 3번째로 터닝 포인트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사고도 확장이 되고 생각하는 것, 또 미래를 꿈꾸는 것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좀 더 원숙하고 또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안 뺏길 만큼 시간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장을 이제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잠자는 것에 대한 중요성, 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인생에서 크게 한 꼭지를 잡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꼭지이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주 4번 등산을 하고 일주일에 PT를 2번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좀 더 살피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이런 점들이 제가 성장했던 모습이고 매일 제가 조금씩 성장했다라는 것은 플랜2C 다이어리를 쓰면서 제가 퓨처셀프의 우선순위를 5점을 놓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 점수가 0.1%씩 때로는 1%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성장하고 있고 또 모두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부모님 태중에서 좀 빨리 출산한 그런 미숙아였었고 어렸을 때 어떤 대형 사고를 만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허약해서 밖에 나가서 뛰논다든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는 그런 좀 많이 허약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양제 주사를 맞는다면 혈관이 모두 숨어버리거나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서 잘 마취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제 신체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나이나 여성으로 보면 62세라고 하면
중년 이후에 접어들었다 하는 그런 모습의 한계도 있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의 한계로 보면 경기 부분 건축계 시장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역, 일의 한계의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막연했던 어떤 불안 또 어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 부분을 적고 do를 하다 보니 점차 저라는 사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연약함은 제 어린 시절의 문제이지 지금의 저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취제가 잘 안 듣는다면 그 마취를 할 일을 줄이면 될 것이고 또 허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체력을 단련하고 또 먹는 것과 잠자는 모든 루틴을 바로잡으면 어제보다는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적어보니 그 결과가 플랜2시 다이어리에 여전히 꾸준히 나오는 점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저의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극복할 수 있어서 매일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저희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처 셀프를 알고 PDS 다이어리를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이라면 저는 당연히 돌아가겠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시절에 머물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임계치도 넘겨봤고 그러다 보니 제 속에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흔적들 또 경험들 또 그것이 원숙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축적된 이 시간이 저는 더 오히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이 다이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궁금함이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될까? 또 이 목표했던 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그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이 시간에 머물고 또 내일의 삶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축적해가는 어떤 테두리와 같은 큰 나무가 그 한 겹 한 겹 나이테를 먹어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더 덤직하고 깊게 뿌리 내리고 또 큰 나무를 드리워져서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이테와 같다라고 숫자를 생각을 하니까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소중함 또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뭘 먹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적인 음식,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는 음식들을 간단하게 샐러드를 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트레이닝을 받고 주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산들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천천히 등산을 하고 또 돌아와서 그 등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몸의 변화들을 기록하고 느끼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건강해진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겨진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저의 자극제가 되고 경각심이 되어져서 지금의 시기를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점도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상 시간이 5시 반 정도 전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샤워하고 준비를 하고 한 8시 정도에서 한 9시 정도 그 시간은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아니면 또 바쁠 땐 회사를 출근하고 그 사이에 PDS 다이어리의 하루 일과를 체크하게 되고요. 또 그 전날 좀 위협했던 부분들을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집니다. 한 주간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다음 주간에 우선순위의 일들이 뭔지 고정 시간들은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캔을 해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행으로 붙였습니다. 행으로 붙여서 여전히 독서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산을 오르고 운동한 저희 두 번째 퓨처 셀프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누적치를 적어 나가고요. 매일매일의 우선순위의 체크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적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부분을 평가를 해서 좋았던 점, 또 제가 놓쳤던 미스테이크인 부분, 또 이걸 통해서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리얼라이즈 부분, 그리고 마지막 감사에 대한 부분까지 이 한 권에 다 적을 수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도 하루가 굉장히 밀도 있게 알찬 삶이 가능한 것들을 느껴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심플한 저만의 다이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조금 더 숫자화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는 조금 더 숫자화 했던 것들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건축사무실을 시작한 건 99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24년, 횟수로는 2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100억을 좀 넘겼다가 후반에 좀 어려워지면서 이 전체적인 아마 경기의 흐름을 타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매출을 이루었고요. 매년 매출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업이든 일을 하는 수주 부분이든 또 내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불어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순간이 힘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충청도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학연 지연이 없다 보니 선뜻 나가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 있는 터라 굉장히 여기서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건축은 건축주와의 관계,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공에 관련되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정도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직원들의 교육도 잘 되었고 사무실 조직도 이제 탄탄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야 일이여 내게 와라 내가 어떤 일이든 정말 멋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약하기로 한 일들이 다들 이렇게 눈앞에서 스쳐가는 거예요. 계약서를 주고받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분이 그만두는 상황이 생겨진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그 일을 시행한 것도 아닌데 네 사람이 회사를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서 떠난다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저희 건축계의 장인의 개념 아니면 그런 개념에서 한 번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같이 고생하고 때로는 끈끈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관계였던 것이 충격이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저의 자극제가 되고 경각심이 되어져서 지금의 시기를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강점도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 앞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제적이든 운영적이든 측면보다는 사람 직원들 어떤 또 가까운 지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곁을 떠났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더 멋진 건축을 할 고학들과 후진들을 양성하는 것에 요즘 집중하고 있습니다. 늘 건축에 관한 제가 경험했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책을 좀 엮어보고 싶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에 관련한 그런 글들을 쓰고 또 DS의 한 건축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을 사랑하고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저 뒤를 따라오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또 저를 넘어서서 더 훌륭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 미래의 꿈이고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자. 그리고 제가 플랜 도시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미래에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니까 오늘이 설레이는 거죠. 내일에 대한 설레임.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설레이기 시작을 하니까 제 속에서 옛날에 느꼈던 그 풋풋함, 열정, 에너지들이 차고 오르는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13년 전의 다이어리와 지금의 다이어리의 차이점을 말하라면 업무 위주의 다이어리가 어쩌면 업무와 저희 일상의 삶이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거기에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들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뒤, 1년 뒤, 10년, 20년 그 미래의 저에게 제가 편지를 쓰고 또 미래에 되고 싶은 저희 꿈들을 거기 적어보니까 확 상단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상단을 좀 닫았었는데 상단을 열고 보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처셀프는 3년, 5년이 약간씩 다른데요. 종국적으로는 건축인으로서 롤 모델이 되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탁월함을 이루었다라는 경지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 하고요. 무엇보다도 소홀했던 건강, 왜 미래에 또 이렇게 고생했던 일들이 병원비로 또 요양병원으로 가는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운동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좋은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먹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제 삶에 녹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년 후의 퓨처셀프는 제가 생각하는 신영균 박사님의 롤모델, 또 문숙 선생님의 건강과 어떤 삶의 정신에 대한 롤모델, 또 각 분야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롤모델을 제 마음속에 설정을 해놓고 그분들의 삶들을 제가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장점들을 제 속에 녹여주고 저도 누군가의 또 롤모델이 되어져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퓨처셀프를 꿈꾸고 있습니다.